이게 왜 안 나와? 저 뿌리 안 끊어봐라. 옆에 여기 반대쪽에 거기랑.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잠깐 퀴즈도 꼭 풀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나무 대장입니다. 오늘은 의성군 안평면에 위치한 느티나무 농장에 수목굴치기를 활용한 굴치 작업을 하러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한창 굴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농장을 보실 때 눈여겨봐야 될 주안점이, 보시면은 돌이 많습니다. 이만큼 돌이 나온 농장에 어떻게 나무를 심었냐. 나무를 심을 때 이 돌을 나중에 나무가 굴치하기 좋게끔 골라내는 작업을 선행한 그런 농장입니다. 지금 느티나무 상태를 보시면은 나무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이 나무라는 게 돌이 많은 땅에 심으면은 식재할 때도 그렇고 굴치할 때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는 건 맞지만은, 오히려 돌이 지하부에 깔려 있으면은 수분 유지도 되고 배수도 잘 되니까 임야 같은 밭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 농장을 처음에 조성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돌이 너무 많은 안반 지역은 나무를 식재하지 않고, 그리고 돌이 일부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그런 지점을 골라내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자리마다 장비 굴삭기 채바가지로 나중에 굴치될 만한 그 범위를 계산을 해서 돌을 골라주는 작업을 진행을 한 그런 농장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존 나무를 잘라내고 임을 허가받아서 개간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밭이지만은 임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처럼 된 밭을 개간한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구덩이 안에는 돌이 없도록 미리 나무를 묘목을 조그만한 거 심을 때부터 모든 돌을 채가름해서 돌을 한쪽에 적치를 한 다음에 그 부드러운 흙만을 이용해서 나무를 식재한, 묘목을 식재한 그런 콩곱이 들어간 농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굴치기를 가지고 작업을 해도 충분히 그 구덩이 안에는 돌이 없도록 다 채가름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딴 곳에는 모두 돌이 많거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굴치기로 분을 뜰 수 있는 면적, 그리고 이 나무가 규격에 맞는 그런 그 범위에는 돌이 없고 완벽하게 분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이 많은 밭이나 돌이 많은 임을 허가받아서 밭으로 만든 요런 현장은 이 방법을 채용을 한다면 얼마든지 전체 면적을 돌을 싹 다 없애는 그런 엄청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나무를 심는 그 부분 면적만 착실히 개간을 내서 나무를 식재를 하면은 이렇게 분을 떠서 돌을 가져가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추후에 작업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 방법이 아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재테크의 한 가지 노하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경사도가 아주 가파릅니다. 저쪽 밑에 평지 보이십니까? 누런 게 저게 이제 나락 심은 그런 농 같은데, 그런 농까지 지금 계속 경사면이 엄청 심한 임 같은 밭인데, 이런 것도 채가름을 해서 돌을 빼낸 다음에 식재 거리에 맞는 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기술적 요소만 가미되면 이렇게 완벽한 농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느티나무 직경 15cm 약 31줄을 수목 굴치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볼 건데, 굴치기 자체 무게만 하더라도 거의 400-500kg가 나가기 때문에 굴치기를 가지고 경사를 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은 상단부부터 하단부로 내려가면서 올라오는 힘은 많이 들지만 내려오는 힘은 크게 들지가 않기 때문에, 내려가는 슬라이딩 하면서 쉽게 내려가는 그 원리를 활용해서 상단부 나무부터 캐나가는 형식으로 굴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돌을 골라내서 미리 선행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나무를 캐내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경사도는 나무만 캘 조건만 되면은 어떤 경사도든지 굴치하는 팀의 역량에 따라 굴치가 가능하다는 그런 모습을 오늘 주안점으로 보시고 작업을 지켜봐 보시면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할 때는 미리 규격에 맞는 나무 수목을 표시를 하고, 그리고 흙을 걷어낸 다음에 뿌리 돌림 작업을 해줍니다. 오늘 분 크기는 70에서 75분 사이를 뜨려고 목표를 잡고 있는데, 나무는 죽은 자체 굵은 뿌리가 거의 사람 뺨으로 치면 한 뼘 정도, 거기에 굵은 뿌리가 다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굵은 뿌리를 끊어주는 동시에 오늘 분뜰 규격을 표시 작업을 해주면은 굴치기로 뿌리를 건드릴 때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수작업으로 굴삭기 바가지를 통해서 나무를 건드릴 때도 굵은 뿌리는 거의 다 찾아내거나 잘라준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나무 뿌리 인대가 늘어나지 않고 또 안전하게 나머지 잔뿌리들을 찾아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분 모양이 예쁘게 나올 뿐만 아니라 주근을 최대한 장비 힘으로 적게 건드리고 세밀하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가 이식 시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하자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 작업 자체가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든다고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대장처럼 나무 옮기고 나무가 사는 것에 집중을 한다면은 이 뿌리 돌림 선행 작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뿌리 돌림 작업이 한 70-60% 완료되면은 인원들 데리고 굴치를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천연밴드 작업, 땅속에 들어가면은 썩어버리는 천연밴드 작업을 구매자분께서 의뢰를 해주셔서 천연밴드 작업으로 마감을 해준 다음에 마지막 지금은 처리되지 않았지만은 반생 작업 으로 마무리한 다음에 오늘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등산하기도 어려운 그런 각도인데 장비 타기가 무섭고 작업하기가 조금 힘이 든다고 하단부부터 작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단부부터 작업을 하면은 흙은 높은 데서 자꾸 내려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내려오는 흙들을 재벌 파고 그렇게 3중, 4중길로 안전하긴 하지만은 그게 작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대장을 추천하지는 않고, 장비 균형 감각만 있다면은 안전하게 작업을 하는 무게중심 잘 잡는 방법이 있으니까 무조건 수작업을 하든 굴치기 작업을 하든 상단부부터 캐 내려오는 방향으로 경사지 작업을 하는 게 작업 능률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굴치기는 그냥 조준만 하면 캘 수 있으니까 상단부부터 조준해서 캐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 바가지로 진행하는 수작업 상단부 작업을 할 때도 가장 경사도가 높은 뒷면부터 그 바가지로 작업을 판 다음에 하단부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야 그런 재벌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의 상당한 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들어서는 이게 경사지부터 판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대장의 영상을 꾸준히 시청을 하시면은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굴치 작업도 많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도 상당히 깨쳐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장비가 내려가고 있는데 옆에서 보면 위험해 보일 정도로 경사가 셉니다. 하지만 굴치기를 상단부로 향하게 해서 장비가 내려가면 무게중심 자체가 상단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장비를 타는 입장에서는 안정한 균형 감각을 느낄 수가 있다. 흙을 어쩔 수 없이 경사 밑면으로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에 애매우기 작업할 때 그 흘러내려온 흙을 정리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들고 고생을 하게 돼요. 이거 왜 이래 안 나와? 왜 저 뿌리 안 끊어봐라. 옆에 여기 반대쪽에 거기라. 장비가 딱 밑에서야 장비 힘으로 윈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경사면 때문에 장비 설 수 있는 위치가 어설퍼서 옆에 서다 보니까, 그리고 초입에 설명드렸듯이 굴치기 무게가 거의 450kg, 500 육박하기 때문에 이 굴치기를 가지고 나무까지 들었을 경우 그 흙무게, 나무 무게, 굴치기, 철근 무게 값이 빠지면서 큰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굴치기로 나무까지 들어서 윈을 냈을 경우에는 이 경사지는 특히나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굴치기 원리나 장비에 대한 균형 감각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 굴삭기 차주들, 굴치기를 가지고 평지는 물론 이렇게 경사지에서는 작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장비에 대한 감각과 그리고 나무 수목에 대한 굴치 이해 방식과 그리고 조금 무모함, 안전하게 할 수는 있지만 처음에 시도를 해봐야 안전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3박자 4박자 갖춰줘야 수목 굴치기로 자유자재로 경사지에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평지에서. 이 영상을 보실 때 수목 굴치기로 경사지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또 모두 작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든지 숙련도가 필요하다. 그 면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나왔다. 뭐 한다고? 지금 다 캐고 하면 안 돼? 그거죠? 오케이, 알았어. 지금 토질에 모래끼가 많아서 많이 캐놔서는 노출되고 싸지 못한 나무 분이 부서질 수 있다고 작업 반장이 걱정을 하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돼서 앞으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굴치해 놓은 분 작업을 마무리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수목 굴치 작업을 이어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보고 싶으신 분은 배속 재생이나 타임스탬프를 이용해주세요.
현재 오전 11시 31분 정도 됐는데 31주 물치기로 우선 불시 작업 끝이 나고 후행 작업, 인원들이 마대에 고고 싸고 수정 옮는 것까지 그 작업은 한 반 정도 진행이 된 거 아닙니다. 밥을 먹고 첫 번째 온 상주 차량부터 작업된 나무 손으로 상차를 하게 되면 아마 모든 인원들 작업 마무리되는 그 시점과 동시에 상차 작업도 거의 끝이 나게 될 것 같아요. 시기로 작업을 오전에 장비가 할 수 있는 물치 작업은 다 끝냈기 때문에 오후에는 사람이 할 일만 남고 장비는 물차는 필요가 없겠죠. 그럼 바로 3차로 장비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장비 2대가 할 일을 장비 한 대가 할 수 있으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작업비 절감, 장비비 한 대 절감이면 크겠죠. 작업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기운 창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장은 이러한 물치기의 특성을 이용해서 대량 작업은 물치기로 벽을 보는 게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소량 작업도 수문주, 서른주, 15주 이런 것도 어설픈 현장도 장비가 2대에 들어가야 되는 현장이 있는데 그럴 때 거의 장비 한 대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도 매번 물치기 효과를 독특하게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1년에 물치기로만 얻을 수 있는 이웃적 성과만 해도 엄청납니다. 하루에 작게는 2, 30만원, 많게는 60만원, 100만원도 아낄 수 있으니까 이런 작업을 평균 한 번에 한 50만원에서 한 40만원 아낀다 하더라도 물치기가 10번 들어가면 400만원, 100번 들어가면 4,000만원 아낄 수 있으니까 1년, 2년 하면 이렇게 물치기 작업이 쌓이면은 물치기 작업 절감 이후로만 하더라도 거의 한 사람 연봉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경제 독서에 맞는 물치기 활용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보고 싶으신 분은 배속 재생이나 타임스탬프를 이용해주세요. 오늘의 느티나무 15점 31주 불치기를 이용한 작업 상차가 무사히 안전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분이 한 주 약간 미비된 게 보여서 그냥 밴드까지는 칠 일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오늘 시간이 좀 남기도 하고 그리고 프리랜서로 가끔 불러서 쓰는 팀이지만 시간이 빡빡하면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약간이라도 남았을 때 조금이라도 미비된 점이 있었던 마지막에 인원들을 불러서 다시 밴딩 작업을 추가를 해주는 그런 작업을 더 줬습니다. 그냥 장비가 오고 사람이 오고 돈을 주고 받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다들 사람끼리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도 안 되지만 너무 또 해이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면 할수록 참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는 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래 돈을 주고 받는 입장이라면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돈을 받는 입장이라서 더욱더 눈치 보이고 돈을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하게 시켰을 때 뭔가 돈 주는 생색을 내는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선을 감정적인 선이 상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요구할 수 있는 거 요구하고 풀어줄 수 있는 거 풀어주고 인격적으로 잘해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잘해주면서 그렇게 공생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장도 처음에 나무 농사를 배우고 관리 요령이라든지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이렇게 뭔가 작업이나 관리 시에 지금보다 나이도 더 어렵고 뭔가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뭔가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그런 건 어디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돈을 받고 일을 하라고 우리가 배웠지 돈을 주고 남을 시키는 일은 정말 미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도 차츰차츰 하다 보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다음번에 대장이 프리랜서라든지 아니면 구매자라든지 판매자라든지 서로 입장 간에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심리적 불안 그리고 자충우돌 그리고 성장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나아졌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영업에서 내가 모든 일을 혼자 손수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남의 손을 빌려야 되는데 그게 돈 준다고 정말 내 마음 같지 않은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20대 초반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판에서는 상당히 젊은 축에 속합니다. 20대 초반, 20대 후반 그때는 제가 돈을 주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40대, 50대, 60대가 와버리니까 이거 예의적으로는 공격을 해야 되지만은
어른 대우를 해야 되지만은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쓴소리를 하면서 마음을 삭히면서 그렇게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작업 상차를 마무리하고 오늘 또 열심히 하루를 마무리한 대장이었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잠깐 퀴즈가 나갑니다. 나무 분해 밴드 작업을 할 때 자연적으로 썩는 밴드로 적합한 것은 1번 델 밴드, 2번 고무 밴드, 3번 재즈 밴드, 4번 천연 밴드. 정답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나무대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무 농사의 모든 것 나무 대장.